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예,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한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 스스로 당당하게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이렇게 포토라인에 선 임종석 전 실장, 그런데 갑자기 검찰을 꾸짖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훈 의원님, 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본인은 전했지만 제가 최근에 포토라인이 없어졌으니까 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작심 비판한 검찰에 출두한 인사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청와대가 관여된 중대한 사건에 그 청와대 출신들을 포함해서 무려 13명이 기소가 됐는데 국민들 앞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은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만 비난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유감스럽게 생각할 거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 임종석 실장은 그 기획된 그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거에 동의하는 그 국민들보다는 검찰이 발표한 청와대가 기획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다. 이런 결론에 더 많은 사람이 그 동감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의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지만 검찰의 수사는 수십 명의 검찰이 그 수사를 했고 그 결과를 놓고 10명이 넘는 그 간부들이 모여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그런 검찰의 조직에 더 신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임 실장이 한 얘기 중에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하다가 갑자기 중앙지검으로 올려와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계속 울산지검에서도 수사를 했었고 결정적으로 청와대가 하명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와서 수사를 했던 거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사라지고 있다고 임 실장이 얘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지금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서 많은 그 지지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임 실장이 오늘 여러 가지 말을 했고 임 실장뿐만 아니라 여당이나 다른 분들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시점쯤 되면은 그 민주주의의 체제 자체를 흔드는 그 선거제도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굉장히 합리적인 386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왔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우선 주의나 주장은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에 입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너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검찰이 분명한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하면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를 겨냥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청와대 압수수색했습니까? 불발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청와대는 왜 국민 위해 군림하려 합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요. 1년 8개월을 역산을 해보면 2018년 6월 정도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겁니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부터 이런 사안을 알고 있었느냐? 저는 몹시 궁금해요. 1년 왜냐하면 8개월, 예. 이 사건이 본격화된 거는 예. 작년 가을 11월쯤 특감반으로 있었던 민정비서관실의 전직 검찰 수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촉발된 거예요, 사안이. 그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1년 8개월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와 여권은 과연 이 사안의 본질을 선거 당시부터 알고 있었느냐?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수진 부장 하나 질문 하나 더요. 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분명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입증 못하면 나 선거 개입 의혹에 입증 못하면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일각에서는 낭만 조국 전 장관 대신 임종석 전 시장이 나가서 이제 검찰 개혁에 선봉에 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 메시지를 보면 이런 해석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증 못하면 책임져라. 입증 못하면 검찰총장부터가 책임을 지죠. 그런데 수사받는 피의자가 입증 못하면 책임지라. 이거는 법원에 대한 어떤 압박,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밖에 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요체가 뭡니까?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이런 정말 청와대 모든 비서관들이 다 투입돼서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 의혹만으로도 청와대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관을 전부 다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은 사과부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임 전 실장이 내놓은 것은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포토라인에 스스로 서서 뭐 비교적 당당하게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어제 이제 무더기 기소 13명에는 임 전 실장이 포함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근데 조만간 검찰은 임 전 실장 기소할 방침이죠. 근데 이제 어제 13명인가요? 13명. 기소하면서 보도자료 발표에서 마지막에 보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얘기 뭐겠어요? 나머지 관련자들, 임종석 전 실장, 그 다음에 이광실 비서관이에요. 두 사람 조사해보고 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아마 기소할 생각을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종석 전 실장이 나와서 부인하지 자백하진 않을 거고 예. 임종석 실장에 대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물증이나 어떤 진술 같은 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찰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 내렸을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 절차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조사를 하는 거죠. 얘기는 들어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럼 결국 이제 기소 시점인데 예.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 보도들 보면 어제 이제 오후에 검찰 관계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처리 문제는 뭐 기소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처리 문제는 4월 총선 이후로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사실 좀 미묘한 문제인데 자, 임종석 전 실장을 만약에 오늘 내일 기소를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임종석 전 실장 그러면 청와대에 최종 컨트롤 타고 최종 책임자랑 마찬가지야. 대통령 빼면. 그럼요. 그런데 이 울산시장인 송철호 현 시장이 대통령과 워낙 가까운 사이고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 입으로 송철호 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다라고 말할 정도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종석 전 실장을 기소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은 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건 사실은 여기까지 번지는 건 총선 전에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의 보도들이 임종석 전 실장의 처리 문제는 총선 이후로 넘기는 것으로 검찰이 내부적으로 뭐 결론 지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조사를 오늘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는 아마 총선 이후에 처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 진중권 교수가 또 이 임종석 실장 출석과 관련해서 언론 플레이로 선동하지 말라. 여론을 조작하고 지지자들 선동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수진 부장. 네. 근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공개 출석을 보니까 8년 전에 조수진 부장께서는 8년 전에 이 한나라당 전당 민주통합당의 돈봉투 살포 사건 이것 관련해서 좀 기억이 나셨다는데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 2012년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어허. 오늘 검찰 출석 때 이야기했던 것을 종합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예. 네. 그리고 일부러 공개 소환을 하겠다고 본인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포토라인이 오늘 다시 설치되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의 말을 보면 이거는 검찰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출마하는 것 아니냐, 총선 출정식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예. 그렇다면 201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2년 초, 그러니까 지금 딱 이맘때입니다. 1월 18일에 임종석 의원이 민주통합당의 사무총장에 임명이 됩니다. 네, 사무총장이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총선 국면에서는 총선의 모든 실무를 관장하게 돼요. 그리고 사무총장을 받고 그리고 공천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 임종석 의원이 삼화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1심 유죄를 판결받고도 사무총장이나 공천 확정 이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그만둬야 된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을 했었던 겁니다. 또 당시에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사라져야 할 구태라고 맹비난을 했던 게 바로 민주통합당이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라든지 임종석 당시 사무총장의 처신이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죠. 물론 그 사건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서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는 임종석 의원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만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국민에게 사과하는 마음이라든지 좀 더 겸허한 처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얕게 알고 있었는데 조수임 부장 설명 듣고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임종석 전 실장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정점에선 최종 지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환조사,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임 전 실장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문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네. 결국 저희가 임종석 전 실장을 집중하는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개 의혹과 관련해서 최종 지시자다. 그러면 대통령 바로 턱 밑까지 수사가 온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앞으로 대통령에게까지 미칠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상당히 좀 그렇게 가면 간다면 상당히 무서운 일인 거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좀 무거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이 좀 악재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선거 관련해서는 야당 심판론이 더 높았는데 이 정국이 가게 된다면 정권 심판론 얘기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소위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양한 혐의가 나왔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맨 처음 시작된 게 이게 송병기 전 부시장의 첩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수첩 문제인데요. 저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수첩에 열려있는 그 내용입니다.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하는 것은 면목이 없으니까 비서실장이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2017년 10월달 메모라는 건데 또 하나가 뭐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들어가서 검찰 소환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나와서 본인이 본 메모에 의하면 2017년 8, 9월쯤에 경선을 통해서 가야지 VIP에게 부담이 없다라는 문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미 출마 결심들은 8, 9월 이전에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메모 소위 VIP가 직접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이 요청했다는 취지의 메모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일단 수첩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분명히 걸리고요. 또 하나 이제 4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는데 첩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첩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한 지시 라인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 문제. 두 번째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것도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 또 하나가 이제 공약 관련해서 예타 발표 연기 지시 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균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당대표 비서실 부실장하고 옛날 상당히 막역한 관계였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공식적인 라인으로 볼 것이냐 청와대와 예를 들면 당과 이 문제가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또 후보 매수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사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과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이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 입증 책임이 이제 넘어갔다. 지금은 당연히 이제 비서실장 소환했으니까요. 또 이 부분이 해명이 안 된다면 오히려 검찰의 스텝이 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지금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가 송초로 당선 캠프였다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거를 입증하려면 좀 어려울 거다. 예, 조수임 부장. 네, 우선 지금 모든 비서관실의 수석, 비서관이 거의 총출동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실장이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핵심은 과연 대통령 스스로가 개입을 했느냐의 문제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이 궁금해해요. 대통령까지 조사할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조사는 가능합니다. 가령 2003년 대선 자금 수사 때요. 예.
대선 자금이 무슨 뭐 안희정 씨나 이광재 씨를 보고 기업이 돈을 줄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대통령의 직접 조사 가능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조사팀까지 실제로 꾸렸었습니다. 팀장은 유재만 대검 중수이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검찰 스스로가 접게 됩니다. 왜냐?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합니다. 2003년 12월 16일이었는데요. 검찰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청와대에서 조사를 받겠다. 대통령으로서 밝혀왔던 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한다. 철저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도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떻습니까? 전혀 나서지 않고 있죠.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국민에게 송구하다라는 메시지 한 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과 굉장히 다른데 제가 아쉬운 것은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장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수사까지도 가능하다. 조사가 가능하다.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관련된 과거, 그러니까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한번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술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저에 대한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도 있었고, 그게 제 뜻이 아니고 제 뜻이었습니다. 제 뜻. 좀 정리를 하자면 지금 뭐 송병기 전 부시장 수첩에 나온 건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을 출마하라고 북돋아주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 끌어안치고 이 작업을 대통령 의중을 받아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공약 뒷받침도 정말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이도원 의원님 들여다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민족 라인에서는 하명 수사, 이른바 하명 수사를 지시했다는 거고, 균형발전 비서관실 등 일종의 정책 라인에서는 이제 선거 공약을 도와줬다는 거고, 당에서 이제 후보 단일화를 도와줬다는 건데, 지금 이제 임종석 실장과 관련해서는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또 그 역할을 위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언급이나 지시를 들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임종석 실장이랑 함께 그 출석한 그 변호사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비서실장 한 명이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밀어줘서 당선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비서실장이 불가능하면 그럼 누가 가능한 거죠? 대통령은 가능하다는 걸 그 암시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 대통령이 지금쯤은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임 실장이나 지금 오늘 회견한 송철호 시장 얘기처럼 이게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 기획 수사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동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 검찰의 발표처럼 2018년 그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듣고 싶은 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두 분, 세 분 말씀 다 대통령의 어떤 발언, 뭐 결단, 뭐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결국 오늘 문재인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검찰에 나타난 날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실까요?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상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하명 수사를 통한 부정선거, 선거 공작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문재인 정권 청와대를 범죄수사단, 범죄사령부로 칭해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답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 행각의 지휘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까지 속이고 버린 참모들의 집단 범죄였습니다. 본인 책임을 회피할 생각하지 말고 국민 앞에 나서서 섰고 대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까 김태현 변호사님이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재판에 넘기는 걸 총선 이후라고 봤는데, 그러면 정말 아까 조세미 부장이 지적한 대통령이 뭐 입장을 밝히든 조사를 하는 것도 다소간 조금 미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건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 보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2월 3일 날 인사발령 하기 전에 임종석 실장 기소할 거라 원래 그렇게 봤는데
이제 오늘 아침 모 조간신문에 어제 이제 저 검찰 관계자 그렇게 얘기했다. 총선 이후로 넘긴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처리 여부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건 아마 그게 맞다면 그 해석은 우리가 해보건데 임종석 실장 다음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에 대한 지금 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총선 전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을까지는 놔두고 총선 이후에 상황을 봐서 더 나가려는 건 아니겠나라는 게 이제 검찰 측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관측을 해보는 건데 글쎄 한번 보시죠.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기소를 진짜 다음 주에 할지 아니면 총선 이후에 할지.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임종석 전 실장을 기소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수사의 종착점이 비서실장 위에 대통령까지 갈 수 있을지 윤석열 총장의 결단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이 선거 개입 의혹의 또 하나의 핵심 인물, 이 얘기로 넘어갑니다.